안녕하세요. 저는 인하우스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서현주입니다. 현재 프롬 디자이너 커뮤니티와 해외 아티클 기반의 UX UI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는 UX 북 스터디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현재 총 3개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2021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UX UI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트렌드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소비 트렌드와 UX, UI 디자인 트렌드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동향, 추세라는 뜻으로 무언가 발전하거나 변화하는 일반적인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패션, 마케팅, 경제 동향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사회 전반의 흐름을 읽어내는 과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습니다. 2018년도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왔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현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고 들여다보는 통시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듯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시 공간을 넘나들며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트렌드를 파악하는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트렌드는 과거와 현재의 현상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전개될 시장과 고객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인데요. 의식주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삶의 태도와 소비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산업 전반의 기술 변화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에 따라 마케팅과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거와 현재의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가올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시대를 읽는 힘과 소비 문화와 더불어 미래를 예측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21년 우리 삶의 소비 문화는 어떨까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MZ세대는 1980년도에서 94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95년 이후 태어난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극 디지털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이들을 소비의 롤러코스터를 탄 자본주의 키즈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2021년 올해가 MZ세대 모든 구성원이 20세 이상이 되는 첫 해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력이 확대되는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고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Z세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속성 때문인데요. 창의성, 모험심, 파급력, 이 3가지의 속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고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G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작년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올해 첫 등장한 G세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UX, UI 디자인 트렌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을 유심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G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디지털 물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술은 사치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정상적인 삶의 연장선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많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옵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G세대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8초,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은 최소 5개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집중 시간이 12초,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최소 3개라고 하니까 그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제와 기술 변동이 많았던 시기에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안정된 상태나 혹은 더 나은 안전에 대한 것들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브랜드와 연결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치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CX 유니버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X 유니버스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란 뜻으로 기업과 고객의 접점인 매장, 제품, 점원 등 전반적인 경험의 총체적인 흐름을 뜻하고요. 즉,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반응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비 지형이 온라인과 옴니채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CX는 디지털 영역에 무게중심을 두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든 접점에서 마찰과 번거로움이 없는 매끈한 고객 경험을 원하고 있는데, 특히 체험 마케팅에 익숙한 MZ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CX의 차별화가 최우선의 시장 경쟁 전략이 되면서 고객 경험을 기획하는 일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CX 유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CX 유니버스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끊김없는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같이 물 흐르듯 매끈한 심리스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혜택을 통한 고객의 자발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획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한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른 프로세스와 제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어요. 기업이 비즈니스와 사회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기술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 즉 CX가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디자인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와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브랜드 경험이 중요하고요. 디자인은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웹과 앱을 디자인 구축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탐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요. 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브랜드 경험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이들의 관계가 밀접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UX UI 디자인 트렌드 왜 중요할까요? 네, UX UI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IT 프로젝트에서 좋은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기술 발전으로 UX UI 디자인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특정 통계입니다. 온라인 쇼핑객의 88%가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은 후에는 다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부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가진 고객이 향후 동일한 브랜드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62%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26명 중에 1명만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아무 말도 없이 이탈한다고 하는데요.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불만족 고객의 91%가 단순히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플랫폼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를 위한 웹과 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운 웹과 앱의 디자인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현재 트렌드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활용 가능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UX UI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UI로 사용자가 보는 컨텐츠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인데요. 핵심 콘텐츠와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깔끔한 레이아웃을 기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데이터 유입이 끊임없이 증가하며 정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팝업, 타겟 광고, 전체받은 편지함 등의 우리는 정보의 폭격 속에서 사용자가 압도되거나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대중은 단순함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색상과 글꼴 같은 디자인의 요소를 최소한으로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미니멀리즘일 때 집중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면 중요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X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추가 세부 사항을 제거해야 돼요. 불필요한 알람이나 팝업 등을 제거하고요. 정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디자인 기능을 구현하고요. 사용자 여정을 목적에 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 탐색 패턴과 상황별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웹사이트나 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요, 구글에서 모바일 검색 리디자인한 사례고요, 향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간의 단순화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 대한 시각적 디자인을 제고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들이 리디자인을 하는 중점은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을 단순화하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를 가능한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더 굵은 텍스트를 사용해서 읽기 쉬운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더 빠르게 사람들이 스캔을 하고 글꼴을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의 일관성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자리 디자인과 그림자를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시각적 공간,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음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를 깨끗한 배경에 집중을 하고 색상을 사용해서 압도적이거나 산만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눈으로 안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다크 모드입니다. 다크 모드는 어두운 배경의 밝은 색상의 텍스트 아이콘, 그리고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인기 브랜드들이 다크 테마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웹사이트와 앱에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일몰일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시간 예약으로 자동 변경이 가능한 설정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크 모드가 인기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초현대적이며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픽셀 사용을 줄임으로써 배터리를 절약하고 이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요. 화면에 대한 눈의 피로도를 줄여서 어두운 환경에서 최적의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요소를 강조해서 돋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다크 모드에 대한 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화면 많이 익숙해지셨죠? 저는 처음에 이 화면 나왔을 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요즘은 에버노트나 워크플로이 그리고 메모장 같이 기록을 하는 용도, 글을 많이 쓰는 이런 앱들은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 배경이 밝은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다크 모드를 실제 디자인에 사용을 할 때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라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갖고 왔어요. 살펴보면 100%의 순수한 검은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터리얼 디자인 기준으로 샵 12121번과 같은 어두운 회색 사용을 권장하고요. 짙은 회색이 깊이가 더 넓은 환경에서 고도와 공간을 표현하는 데 용이하다고 해요. 그리고 채도가 높은 색상은 피합니다. 어두운 배경과 충분히 대비될 수 있는 원색의 채도를 낮춰서 사용을 합니다. 계층 구조 설정은 레이아웃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이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즉 엘리베이션은 요소의 계층 구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라이트 모드에서는 그림자를 사용해서 고도를 표현을 하는데 고도가 높을수록 그림자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두운 테마에서는 이런 그림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레벨의 표면을 비추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머터리얼로 만든 어두운 테마에서는 높은 표면과 구성 요소들이 오버레이를 사용을 해서 색상이 지정되고요. 표면의 고도가 높을수록 표면이 더 밝아지고 가벼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더욱더욱 널리 퍼질 VUI입니다.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의 뜻으로 사용자 음성 또는 음성 명령을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성 지원과 스마트 홈 장치의 보편화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인터랙션의 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스마트 음성 어시스턴트가 VUI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아마 요즘은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뭐 알람 맞추고 내일 아침에 날씨 알아보고 내일 뭐 입고 갈지 정하고 이랬었는데 이 음성을 사용함으로써는 다른 일을 하면서 구글에게 알람을 맞춰달라고 하거나 혹은 구글아 내일 날씨는 어떠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구글아 뭐 김동률 음악 틀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구글에게 요즘은 그냥 음악 틀어줘 하면요 유튜브에서 믹싱된 음악들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저는 그 구글의 크롬캐스트를 TV에다 연결을 해서 이 음성 어시스턴트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함이 많아졌어요. 구글의 음성 검색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온라인 인구가 모바일에서 음성 검색을 27% 사용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음성인식 스피커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다음 달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 검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보 검색이나 메모 작성 등 일상적인 수행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디자인과 기술이 밀접하게 결합함에 따라 음성 기반 기술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VUI 트렌드를 적용하는 방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음성 도우미와 인터랙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음성 기술과 사전에 설정된 명령을 결합해서 더욱 원활하게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성의 브랜드 인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카카오에서 미니 링크라고 해서 미니 휴대용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음성인식 컨트롤러고요. AI 플랫폼인 카카오 아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의 전용 버튼으로 답장을 하고 카카오톡을 읽는 기능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 때 우리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요. AR 제스처 컨트롤인데 이것은 터치 스크린 등장과 함께 다양한 제스처 제어 메커니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요. 터치리스 제스처를 통해서 공중 햅틱을 피드백으로 변환하고 또 물리적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해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삼성, LG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3D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건축가들이 유용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제스처 컨트롤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하웨이에서 나온 5G예요. 손으로 앞에 가져가서 휴대폰 전화를 깨울 수 있고요. 또 저렇게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손을 흔들어서 스와이프해서 사진을 또 볼 수 있거나 그리고 아래 위에 스크롤도 에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션을 캡처한다던가 볼륨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탭으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터치가 없는 손쉬운 인터랙션으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에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에서는 저렇게 손가락의 모양과 움직임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음량을 높인다던가 줄인다던가 하는 것들이 또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손가락의 뭐 움직임이나 튕기는 이런 동작의 방식들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보다 3배 더 높은 정확도를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선이 분산되는 글래스 타임,
25%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멘탈 로드, 정신적인 부담을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3D 요소의 활용이에요. 3D 요소는 사용자 참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고요. 초현실적인 3D 비주얼을 생성하고 사용자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 VR 최신 기술과 통합되면서 더욱더 대중화되고 있어요. 우측의 이미지와 같이 텍스트나 개체 아래에 그림자로 사용해서 3D 모양을 내는 것에서부터 AR, VR 기술을 사용해서 UI 디자인에 3D 모션 그래픽을 추가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요소의 특장점은 실제 생활과 디지털 영역 사이의 경계를 넓힌다는 것인데요. 웹사이트를 보다 현명하게 디자인하고 사이트에 오래 머무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과 같은 효과와 애니메이션으로 디자인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값비싼 차나 특이한 집을 제시할 때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요소들이 적용된 화면의 예인데요. 이런 3D의 몰입형 경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딩 속도와 웹사이트의 성능입니다. 플랫폼이 빠르게 로드되고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다음은 마이크로 인터랙션입니다. 마이크로 인터랙션은 상태 전달 및 피드백 제공이고요. 직접적인 조작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정적 이미지와 일반 텍스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모션은 생동감을 불어넣고 돋보이도록 해서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탐색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페이지 간의 전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웹사이트 로딩을 시각화하는 등에 사용이 됩니다. 미니멀한 인터페이스와 흥미로운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정 순간에 UX, UI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면서 명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들이 바로 마이크로 인터랙션인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페이스북 버튼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인터랙션이죠. 그리고 저는 미디엄을 좀 많이 보는데 미디엄에서도 그 박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박수를 누르면 박수를 오 치는 이 모양도 네,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화면이 전환됐을 때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때 스트렝스 길이 부분을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더 직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보딩에도 이런 부드러운 모션들을 사용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온보딩에 대한 부드러운 모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글래스 모피즘입니다. 글래스 모피즘은 물체의 배경 흐림을 적용해서 배경에 빛나는 유리 느낌을 나는 디자인인데요. 화려한 배경 위에 배치된 밝거나 어두운 물체를 강조하는 UI 디자인입니다. iOS 7과 함께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최근 나온 맥 OS 빅슈어와 함께 트렌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모피즘의 미학적인 요소는 반투명 유리 효과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배경 흐림으로 깊이감을 더하고 전면에 있는 것과 그 화면 뒤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마치 3D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은 원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층 접근 방식이에요. 공간에 떠다니는 물체와 함께 계층화된 인터페이스고요. 눈에 편하고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밝고 화려한 배경에서 하나 이상의 투명 레이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이러한 이미지들이 바로 글래스 모피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부 가독성이 어렵긴 하지만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고요. 좌측 상단에 미묘한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유리 가장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반투명으로 흰색 라인을 사용한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AR, VR의 도약을 볼게요.
디지털 디자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개선과 혁신적인 사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에서 달성 범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 비즈니스까지 동료들과 협업하는 방식이나 학습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AR, VR 하면 게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게임 분야를 넘어서 지금은 다른 많은 산업 부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의료나 교육 그리고 예술 분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과 광고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온라인 회화 전시 개최라든지 아니면 인터랙티브 VR 여행 앱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박물관용 AR 앱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제를 넘어선 경험들이 교육이나 부동산,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분야에 기업에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쇼핑 습관들도 많이 변화가 되었죠. 아마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AR로 구현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이미 2017년에 이케아에서는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증강현실 앱을 출시를 했고요. 이 앱의 특징은 실제 크기의 3D 제품을 사실적으로 렌더링해서 공간에 보여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공간 내의 제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 앱은 아이폰이나 혹은 아이패드의 카메라를 통해 방 넓이를 일단 스캔을 하고요. 사용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개 이상의 이케아 제품을 검색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비파커 앱은 2019년도에 나온 앱인데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AR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안경을 가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네, 새로운 컴퓨팅 현실을 보여주는 마이크로 홀로렌즈가 있고요. 이 홀로렌즈는 애슈어라고 하는 혼합 현실 서비스로 몰입형 어플리케이션 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보안 그리고 확장성으로 강화된 가장 편안하고 몰입된 혼합 현실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21년 메르세데스 S클래스에 적용된 AR 사례입니다. 이 S클래스에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완전한 디지털 계기판으로 보완이 되었는데요. 증강현실 컨텐츠가 실제 운전 환경과 함께 투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S클래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차 아래에 저렇게 불빛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의 정보들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위험할 수 있는 가장자리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투사를 또 해줘요. 로터리에서는 안전하게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렇게 안내 방향과 혹은 깜빡이는 화살표로 내비게이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나 교통 상황에 대한 빠른 요약을 제공해서 안전과 제어를 향상시킨다고 해요. 저는 무서워서 아직 운전면허를 못 땄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차를 탈 수 있다면 운전면허를 한번 따고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어떤 경험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낮가밤에서 VR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냉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렇게 안경을 착용을 하면 가상의 현실이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화면은 우리가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동작이나 어떠한 액션들이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인적카드의 정보들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측하셨나요? 네. 바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고요. 2018년도에 나온 드라마예요. 그래서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 드라마는 AR 컨셉이고요. 제가 현빈을 좋아해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AR 경험을 만들 때 새로운 도구와 원칙을 배우기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하겠죠. 구글에서 AR, VR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AR, VR, 그리고 구글 렌즈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부분, 그 비주얼적인 부분들, UI나 이런 부분들이 AR, VR 이런 쪽에도 접목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우리의 친구 인공지능이고요. 데이터 기반 AI의 디지털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도에 나왔던 제품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향상된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AI를 생각할 때 되게 복잡한 로봇이나 뭐 미래의 기술을 떠올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UI를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UI를 사용하고 전반적인 UX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개인화와 연결돼서 고객으로 전환을 증가시키거나 UX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장애인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도입을 하고요. 언어 번역, 자동 캡션, 그리고 정보 요약이나 얼굴 인식 등 사람과 UI 사이의 격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언어 번역 분야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파파고 구글 번역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자동 번역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맥락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매끄럽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해외 아티클을 통해서 공부해서 만든 자료인데 저 영어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역기들 덕분에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 자리를 빌어서 AI와 번역기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고급 개인화입니다. 각 사용자의 경험을 개인화하면 더 가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컨텐츠는 지리적 위치와 검색 기록에 따른 분석이 만들어지고요. 넷플릭스와 아마존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용자 과거 행동 기반으로 개인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보, 예를 들어 뭐 생년월일이나 결혼을 했다거나 혹은 뭐 주문 내역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개별 콘텐츠와 추천을 만드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AI의 데이터 수집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인공지능이 사용자가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서비스를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노먼 닐슨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개인화의 주된 목표는 대상 사용자의 노력 없이 특정 사용자의 요구나 관심에 맞는 콘텐츠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급 개인화는 재방문 사용자에게 지정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이는 전환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검색 결과 반영은 위치 검색 결과나 좋아하는 음식 유형의 인식들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검색을 했을 때와 경기도 인천에서 검색을 했을 때 위치에 따른 검색 결과가 다르게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순댓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순댓국집을 다녀와서 남긴 리뷰라든지 혹은 가고 싶은 순댓국집을 저장했다든지 한 경우에 저에게 나타나는 검색 결과들은 순댓국집 비중을 훨씬 더 높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본 제품들 혹은 좋아요를 해서 저장을 해 놓거나 장바구니에 담아 놓던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전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런 쇼핑 습관, 위시리스트나 장바구니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개인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주간 맞춤 음악이나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들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사용자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성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더 개인화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두 서비스는 머신러닝을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제안을 생성한다고 해요. 다음은 비밀번호 없는 로그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매일 많은 앱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숫자, 알파벳, 그리고 어떤 것은 특수문자까지 입력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웹 플랫폼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생체 인식인데요. 얼굴 인증이나 지문 인식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핀 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인데요. 스토리텔링은 사건, 인물, 배경을 플롯과 줄거리 등 서사 구조로 표현하는 말이나 글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스토리텔링이 웹에 적용되면서 브랜드와 함께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중심 경험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제품에 대한 매력적인 스토리 참여가 촉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디지털 제품 디자인의 전반적인 UX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좋은 스토리텔링은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요. 브랜드를 이 기억에 오래 남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친밀감을 들게 해서 브랜드와 사용자 사이의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스토리텔링은 브랜드나 제품의 문화, 슬로건, 랜딩 페이지, 그리고 새로운 소식에 대한 소개들에 적용이 됩니다. 최대한 유익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카피라이팅,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 그리고 대화형 인터랙션 등의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제품의 서비스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마케팅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러 UX와 제품 디자이너들이 이런 제품의 비즈니스와 마케팅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카피와 UX 라이팅입니다. 마이크로 카피는 마이크로 정보나 가이드 텍스트인데요.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긍정적인 UX를 제공할 수 있는 단어 또는 문구 등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버튼이나 레이블, 그리고 오류 메시지, 팁이나 팝업, 이런 곳에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카피를 작성하는 행위를 UX 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이 직군을 UX 라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웹과 앱의 사이트 컨텐츠들을 변화하고 있고요. 이들의 목표는 일반 대화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픽사의 404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404 페이지는 웹사이트를 탐색을 할 때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는 그냥 나쁜 경험 그 자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런 올바른 단어가 상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가 그래픽과 동정의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실망스러운 경험을 재밌는 경험으로 바꿔주고요. 이것이 바로 UX 라이팅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다음은 2017년도에 구글 iOS에서 발표한 호텔 검색 기능의 CTA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호텔 검색을 위한 디자인은 원래 사람들이 호텔을 검색을 할 때 북걸음이라는 문구를 표시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호텔을 예약을 할 때 지금 당장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은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을 때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이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북걸음을 체커빌리티라고 변경을 했을 때 참여도가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변경함으로써는 불안감을 줄이고 다음에 실제 일어날 일을 명확히 했기 때문인데요. 구글에서 호텔 검색의 양을 감안했을 때 이 두 단어의 변경 결과는 엄청 큰 것이라고 해요. 좋은 마이크로 카피는 사용자 흐름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문과 불안을 예측하고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카피의 목적은 향상된 브랜딩과 신뢰성 그리고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방문자나 고객을 위한 정확성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완벽하게 검색하고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긍정적이고 유쾌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제품 참여율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는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피와 US 라이팅의 결합은 독특한 보이스톤을 제공하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유형에 따라 웹이나 앱, 그리고 챗봇 등에 따라서 필요한 카피의 양과 형식, 그리고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이크로 인터랙션과 이 마이크로 카피가 결합을 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어요. 펫프렌즈, 토스, 카카오페이인데요. 먼저 펫프렌즈는 상품을 확인을 하면 왼쪽에 찜 버튼 위에 고양이 손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서 찜하라고 해요. 찜을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찜을 하면 내 꽃 아냥 이런 문구가 사용이 되고 찜을 해제하면 약무룩 등과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이크로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심쿵 배송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심쿵 배송이 뭔지 아세요? 당일 배송입니다. 네, 정말 심쿵이죠. 오늘 오전에 주문을 했는데 오후에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브랜드의 마이크로 카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시여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토스입니다. 토스는 금융 용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데 이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카피들이 되어 있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3D 효과나 모션들이 가장 핫한 트렌드를 빠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UI, UX 원칙 항목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카카오페이인데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 돈 봉투 정말 좋아합니다. 네. 봉투의 종류가 또 많아요. 축 결혼, 내 마음, 뭐 정산해요. 네,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돈 봉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진아 님이 1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와 같은 이런 텍스트보다 저렇게 돈이 와르르르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저 돈이 자세히 보니까 금 모양이에요. 금. 금같이 이렇게 막 터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와르르 쏟아지는 인터랙션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와 나 돈 받았어.' 이런 느낌들을 훨씬 강렬하게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마지막은 시각적 요소들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쪼끔만 더 힘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불완전한 디자인 요소고요. 몇 년 동안 많은 웹사이트들이 중점은 정확하고 완벽한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불완전한 디자인이 트렌드가 되었고요. 이런 독특한 디자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완전하고 자유로운 디자인 요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프리핸드 디자인이나 손으로 그린 비주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성적인 인상과 인간미를 줄 수 있고 독특성과 그리고 진정성, 창의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는 결국 독창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일 우측에 보시는 내용은 메일침프의 예시인데 여기서 손으로 그린 듯한 저 일러스트의 느낌과 굉장히 깔끔하고 세심한 디자인이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사진과 그래픽의 혼합인데요. 사진에 그래픽을 겹친 디자인입니다. 신선한 느낌을 주고요. 미니멀한 그리고 모던한 웹 디자인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고 믹싱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멋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브랜드의 개성이 결합되면서 방문자가 콘텐츠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다음은 비대칭 레이아웃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와 웹이 그리드 기반이었지만 2020년부터 자유로운 비대칭 구조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레이아웃이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그래픽을 사용해서 밑에 있는 제품 사진의 재밌는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전문적인 디자인의 우아한 느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더 많은 개성을 부여하고요. 특히 중요한 영역을 강조하는 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비대칭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원하는 요소를 무작위하게 배열을 하면 안 되고요.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비대칭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디자인의 어떤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무겁지 않도록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다음은 만지고 싶은 사실적 질감입니다. 플랫 디자인이 수년간 디자인 분야를 지배해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새롭고 신선한 그래픽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사실적인 터치나 신선한 비주얼에 대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전망입니다. 네,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느낌은 고객과 제품 사이에 즉각적인 연결을 만들고요.
질감과 색상 선명도가 바로 전달돼서 사용자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멀티미디어 그리고 가구나 화장품 등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사실적 질감의 예 중에 하나는 이런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런 크리미한 질감이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굉장히 만져보고 싶은 질감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측은 웹사이트인데 테마에 적합한 텍스처 유형을 선택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파의 저런 질감에 대한 부분들, 혹은 나뭇잎 결의 모양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의자의 저런 도톰한 부분, 가죽의 재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네,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마지막은 플로팅 요소고요. 요소에 깊이를 더해서 웹사이트의 3D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미지에 사실적인 느낌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그림자와 플로팅 비주얼이 자연스러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요. 사용자에게 더 나은 어퍼던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래픽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등의 다양한 요소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적용하기 전에 사용자 경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산만한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이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방문자의 로드 시간과 탐색에 용이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약간의 양념으로 받아들이고요. 너무 많이 의존을 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트렌드는 시장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트렌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자와 비즈니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트렌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시니어 서비스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카피나 마이크로 인터랙션 등이 시니어 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관련된 요소들을 차별성 있게 적용을 하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 트렌드와 UX, UI 디자인 트렌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G세대의 특징 세 가지, 8초의 규칙, 불완전한 세계관, 그리고 가치 중심,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기반으로 G세대를 위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G세대를 위한 디자인은 먼저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정제된 형태로 제공하고 시각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고요. 불완전한 세계관은 안정성 그리고 친숙함 혹은 편안함을 위한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또 필요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일관성과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적인 이들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랜드와 디자인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좋은 디자인은 브랜드의 개성을 전달하고 타겟 고객 간의 공유 가치를 강화합니다. 네, 그리고 몰입감을 위한 직관적인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마이크로 액션이나 모션, 그리고 독특한 비주얼 등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G세대 23%가 모바일 기능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에 브랜드를 포기한다고 해요. 마지막은 여러 장치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또 여러 장치에서 멀티태스킹을 하잖아요. 여러 플랫폼에서 원활한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디자인과 좋은 UX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CX 유니버스의 목표 세 가지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의 특징을 기반으로 세워지고요. CX 유니버스의 목표와 G세대를 위한 디자인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매끈한 경험의 심리스 경험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들은 응집력 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나 혹은 몰입감 있는 요소들 혹은 여러 장치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디자인 가치에서 이런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을 경험하는 것에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연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UX, UI 디자인 트렌드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컨텐츠에는 바로 미니멀리즘, 최소한의 UI가 필요하겠고요. 브랜드 디자인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는 마이크로 카피나 UX 라이팅,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몰입감을 위한 요소에는 마이크로 액션, 3D 혹은 AR, VR, 시각적인 면에서는 비정형 레이아웃이나 플로팅,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련해서는 AI나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개인화들이 연결이 되죠. UX, UI 디자인 트렌드의 요소들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마이크로 카피와 UX 라이팅, 스토리텔링이 연결이 되고 마이크로 인터랙션, 3D, AR, VR 등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AI는 개인화나 데이터 시각화 이 부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트렌드가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트렌드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와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접근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윤리, 디자인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UI, UX가 진화하고 트렌드가 발전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변직 불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화하는 것이 곧 불변의 진리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앞서 나가 사회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에 저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클럽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프롬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해외 아티클 기반의 UX, UI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독서 모임이나 취향의 발견 등 굉장히 다양한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거나 발표를 했던 것들은 모두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